어제부터 철도 노조가 3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죠. 노사가 협상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물류소송 차질과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어제 파업 첫날이었잖아요. 상황이 어땠습니까? KTX를 이용하려던 승객들 중 일부는 열차가 취소되면서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어제 오전 9시 5분 출발 예정이었던 마산행 KTX를 시작으로 부산과 강릉행 KTX 그리고 부산행 무궁화호 등 1시간 사이 4편의 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퇴근길 수도권 전철도 사람은 몰리는데 배차 간격이 2~3배 늘면서 극도의 혼잡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어제 오후 4시 기준 KTX는 평소 대비 73%, 그리고 새마을 등 일반 열차는 66%가 운행이 됐고요. 또 수도권 전철은 86%, 그리고 화물 열차는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코레일 관광개발과 코레일 네트워크스 등 코레일 자회사 노조도 참여를 했는데요. 열차 안내와 발권 업무 담당 인력이 줄면서 서울역 매표 창구의 경우 12곳 중 3곳만 정상 운영이 된 탓에 시민들이 표를 끊는데 20분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철도노조가 이번 파업을 하게 된 쟁점이 뭡니까? 일단 철도노조 요구사항 가운데 핵심 쟁점은 4조 2교대 근무와 또 이에 필요한 4,600여 명의 인력 충원입니다. 철도노조 요구에 대해서 코레일 사측은 1,800여 명 충원으로 합의를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했는데요. 국토부는 이 1,800명에 대한 인력 충원조차도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증원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역, 산정 근거하고 재원 대책이 함께 있어야지 검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어떤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증원을 하게 되면 모두 국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 3조 2교대 근무자의 경우 주당 근무 시간이 39시간 정도 되는데 노조 요구를 반영하면 31시간 정도 된다며 이걸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라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또한 4조 2교대 근무 적용 대상에 정작 기관사는 포함이 되지 않는 데다가 또 노조 주장대로 인력을 충원하려면 비용이 5천억 원가량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 40시간도 채 되지 않는 근무 시간을 주 30시간까지 줄이는데 세금을 쓴다는 것이 국민 상식에는 다소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네, 지금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파업이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100% 운행했던 출근 시간대 광역전철 운행률이 오늘부터는 92.5%로 떨어지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민들의 출근길이 더욱 혼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동 수요가 늘어나는 주말에는 승객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내일부터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 면접이 시작을 하는 등 대학 입시 일정이 계속 이어지는 만큼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코레일은 출발이 지연되거나 또 운행 중 지연이 예상될 경우 다른 열차를 이용하도록 무료 환승편을 제공해서 대입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화물 운송에도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철도 수송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와 철강 등은 파업이 닷새 넘게 이어질 경우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철도 노조만 파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네. 이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버스 노조의 파업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9일부터 고양시에서 서울 광화문과 영등포 등을 오가는 명성운수 버스기사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경의중앙선과 서울지하철 3호선 운행 횟수가 줄고 또 배차 간격이 벌어지면서 영하추위에 밖에서 떠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명성운수 노조는 한 달에 37만 원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사측은 14만 원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공산이 큰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파업버스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8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마을버스와 관용차까지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